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월 학평 38번부터 41번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문제지 14쪽입니다. 14쪽. 자, 가나, 자, 두 개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 작품은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이황 선생이 자, 벼슬을 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에 도산서원, 자, 도산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하셨을 때 자, 지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자,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네. 자, 이때 고인. 자, 고인은 죽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옛 성현입니다. 자, 옛 성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공자님, 맹자님. 자, 이런 옛 성현. 자, 성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이 옛 성현은 바로 화자가 본받을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 여기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네. 어때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대꾸라고 합니다. 대꾸. 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자, 이때 가던 길 어떤 길일까요? 그렇지. 학문의 길. 학문의 길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못 보고 못 빼네. 그 다음에 못 봐도 어때요? 앞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연세법. 뭐 흔한 연세법의 예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죠.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이런 식으로 앞절의 일부분을 받아서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자,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자, 아니 가고 어찌할까?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가겠다라는 의지를 의문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 방식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는고. 자, 앞절의 일부분을 받아서 그 다음 이제야 돌아왔으니 그 다음 절에서 앞절의 일부분이 반복되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연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딴 데 마음 마르리. 자, 딴 마음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딴 데는요. 가던 길. 자, 가던 길과 대조를 이루는 대비가 되는 시어로서 바로 벼슬길. 자, 벼슬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벼슬길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딴만 먹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청사는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유수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역시 운이를 형성하고 있죠. 자,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울러 여기 청산. 자, 유수라는 자연물이 나오는데 이 두 자연물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 항상 푸르르고 항상 그치지 않아. 즉 불변,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뭐처럼? 그치, 청산이나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리라 그랬습니다. 망고상청. 자, 그 뜻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망고상청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청산이나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변하지 말고 항상 학문에 정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벼슬길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작품 이항의 도산 12곡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나작품 법정의 인형과 인간이라는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나간 성인들과 대비하여 요즘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가 어떠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이며 이러쿵 저러쿵 따진다. 자, 이 밑줄 친 바로 이 두 가지가 요즘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이러한 요즘 학자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도 첫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요즘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느냐? 저기 나와 있죠? 곡학아세. 자, 요즘 학자들이 곡학아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곡학아세가 뭐냐? 자,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 여기죠. 자,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자, 이런 의문을 통해서 자, 요즘 학자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학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요즘 학자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학문의 태도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무학. 자, 무학. 이 무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학이 뭐냐?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자, 두 번째,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발랄하게 학문하는 자세. 자, 이것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식이 인격과 단절되지 않은 것. 지식이 인격과 단절되지 않은 것을 또 무학이라고 해요. 자, 이처럼 네 번째 문단에서는 올바른 학문의 태도로서 무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 자, 요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다시 한번 올바른 학문의 자세, 올바르게 학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인형과 인간인데, 그러면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인형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끌려가는 짐승일까요? 그렇지, 끌려가는 짐승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 아울러 알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택지 1번,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나요? 그쵸? 가 작품에서는 자, 고인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나 작품에서는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지 1번,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죠? 자, 2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새로운 도전 X죠? 자, 3번, 자, 예찬적 태도 X입니다. 자, 4번,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의 과정, 이게 X죠? 5번 보겠습니다. 자, 지식인이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요거는 나 작품만 해당이 되겠죠? 자, 지금 공통점을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9번 문제예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지 1번, A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자,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꾸법이라고 한다. 자, 왜 안 넘어가죠? 네, 넘어갔네요. 자, 선택지 1번 맞습니다. 자, 2번, B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B에서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하고 있는 시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제야.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확인해 볼까요? 자, A입니다. 아니 가고 어찌할까 의문형 어구죠. B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야 돌아왔는 거 의문형 어미죠. 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A와 B는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확인해 볼까요? 자, A입니다. 못 보고, 못 빼니, 못 받아. 자, 못이라는 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B를 보겠습니다. 딴 데 마음 마르리. 말자. 이런 뜻이니까 부정 표현이에요.
자, 근데 A 볼까요? A를 보시면은 타자가 반성하는 자세,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학문에만 정진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에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자, B를 볼까요? 자, 딴 데 마음 먹지 않겠다. 그동안 딴 데 마음을 먹었던 것을 반성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은 다소 뭐 반성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A에서는 반성적인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4번 A와 B는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A와 B는 모두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못 보고 못 빼니 못 봐도 어때요? 앞절의 일부분을 뒷절에서 받아가지고 반복하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연세법. 뭐라고 한다고? 연세법, 연세법, 연세법. 자, B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는 거, 이제야 돌아왔으니 역시 연세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어서 자, 40번과 41번 문제입니다. 자, 거기를 참고하여 문제를 푸는 두 문제인데요. 자, 보기는 각자 다 읽어보셨죠? 자, 40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기도 나와 있고 또 뭐 이렇게 선택지도 길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자, 가히 구세에서는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학문수양이라는 가던 길을 매개로 고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렇죠? 학문에 정진하겠다. 앞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다라는 다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고요. 자, 2번. 가히 십수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과 딴 데가 대비되면서 학문 수양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힘을 쏟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당시에 가던 게 어떤 길이에요? 학문의 길이죠. 학문의 길. 자, 딴 데는요. 벼슬길입니다. 벼슬길. 바로 대비가 되죠. 자, 이런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겠다라는 화자의 다짐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자, 3번입니다. 가히 11수에서는 청산과 푸른 산이죠. 유수,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자, 유수의 공통적 속성이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맞습니까? 그쵸? 자, 청산, 유수. 자, 이 둘의 공통적인 속성은 뭐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치지 않는 영원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청산이나 유수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뭐 하자? 학문에 정진하자. 그렇지.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화자의 다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나의 손은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와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가 대비되면서 학문 수행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맞습니까? 자,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 이 두 태도 모두 나의 필자가 비판하는 요즘 학자들의 학문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두 태도를 대비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예.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태도를 나열하면서
자, 나열하면서 요즘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마지막 41번입니다. 나의 무학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자,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하는 태도이다. 자, 맞는지 틀린지. 자, 나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글의 네 번째 문단. 자, 무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자,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선택지 1번. 죄송합니다. 선택지 1번 이거네.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하는 태도다 그랬죠? 자, 이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죠? 여기네요. 자, 여기 세 번째 줄. 자,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선택지 1번. 자, 맞는 설명이죠? 자, 2번입니다. 자,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 무학이 그러한 태도입니까? 자,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 우리 아까 보았던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자, 무학은 뭐예요?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무학이란 것은 아예 배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척,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같은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식이 인격과 단절되지 않는 것을 또 무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지 2번. 자,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이다. 자, 무학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그러니까 4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